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청문 슈퍼위크가 밝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관 예우의 끝판왕이다 이런 의견 있고요. 반면에 당당하게 말한다, 도덕성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현장 함께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또 공방이 시작됐었고요. 자료 제출을 많이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자료 제출이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사소한 걸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은 거는 이 한덕수 후보자님의 이력이 너무 화려하시잖아요. 예. 그런 만큼 요청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네. 요구가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난주에 그런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적인 거 한 개씩만 요청하겠다. 예. 그 핵심적인 자료 내놔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자료들이 안 오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거 하나만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줬습니까? 네, 그게 가장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네. 이제 종로 주택 문제죠. 예. 3억 원 월세 선급금 준 문제, 그다음에 론스타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김현장에서 벌써 한 4년 4개월 동안 일을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문료로 14억 4천만 원, 퇴직금까지 합치면 거의 19억 5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네. 하신 내역은 4가지만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4건에 그럼 한 건당 5억씩 고문료를 받은 거냐? 예. 업무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공방이 진행된 거고,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론스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좀 짚어주십시오. 론스타를 좀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매각을 지연시켜서 피해를 봤다고 약 5조 원의 소송을 지금 국제중재 판정 절차인 ISD를 청구했고, 네, 소송 중이죠. 10년 만인 올해 그 결과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 론스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실제로 진짜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도 했고, 또 BIS 비율 조작했고, 그렇게 해서 막대 먹은 짓 하다가 먹튀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4년도에 네. 이 자신의 의견서를 ISD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판 중이다 보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런데 후보자가 국회라든지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발언들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마치 론스타를 편드는 식의 발언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론스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보고서는 김현장 고문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공무원으로 낸 겁니까? 오늘 제가 질문한 거에는 네. 정부 부처의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우리 정부 측 입장으로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이제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가 경제수석을 그만두고 2002년 10월 달에 김현장으로 가는데, 예. 이때 김현장이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2003년 7월 15일 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그 직전에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김현장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이 왜 그때 김현장을 갔을까? 이런 요인들이 경제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우회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료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그때 금융공무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지금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중인 추경호 의원도 이 당시 금융제도과장으로 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실무 책임자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오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한 후보자는 그런데 이제 뭐 김현장에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현장에서 맡았던 업무는 주로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절차를 지원하는 거였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장 외국 큰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도운 건 딱 그 노스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노스타를 지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니시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고서를 냈다는데 그 보고서가 정부 입장에서 냈으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내십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은 뭐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얘기 안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판결문은 반드시 국민한테 공개하셔라라고 다시 재차 질의를 좀 드렸는데, 대답은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도 못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이제 5월 19일 되면은 작년에 만들었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 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네. 최근 3년간 본인이 했던, 민간에서 했던 업무들 내역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아니, 그때 다 총리 되시면 그거 공개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청문위원들이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시냐.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지금 공개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으셔서 그렇다. 아니, 업무 내역이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는 좀 내셔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내역을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 그러면 청문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답답한 지금 실랑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실랑이가 내일까지 이어지고 청문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오전은 증인 신청하신 분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론스타 관련된 증인도 나오시고. 증인들은 다 나옵니까? 네네네네. 내일 그래요? 증인분들 다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명히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이대로 끝난다면 결정적 한방 없다,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 쓸 거예요. 청문위원으로서 사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는 거를 제일 네. 두려워하는 건데, 네.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네. 상세히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들이 오지 않고 있어서 예.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계속 이런 상황이 되고 해명 없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인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예,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는 거죠. 아무튼 역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적도 없고요.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논란이 그 의혹에 비해서 논란이 적었던 적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는 사실 회전문 인사입니다. 공직이 끝나고 민간으로 가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예. 다시 또 경제부총리로 오셨다가 또 국무총리까지 되신 분이 다시 또 김현장으로 가서 4년 4개월 동안 민간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뭐 국익을 위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셨다고는 하나, 예. 결국은 그것은 기업을 위한 일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억의 고문료도 받으셨고, 그랬던 분이 또다시 공직의 국무총리로 오신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과 관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해충돌이 생길 텐데, 네. 이런 식의 대한민국의 공직이 운영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지난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대 정신에 맞는 공직 사회의
총리로서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상당한 겁니다. 또 끝나고 나서 김앤장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국민의 총리인지 김앤장의 총리인지 좀 궁금해하고 이거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총리 끝나면 이제 뭐 이렇게 사회 봉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것이 마지막 공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김앤장으로는 안 간답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이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네네네.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날 이제 국회의장이 그 단상에 들어오시는 것도 이제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막다 보니까 거기서 국회 경호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고 또 의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또 단상에 올라가셔서 뭐 여러 가지 육탄전도 했고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뭐 이런 보이면 안 되는 또 동물국회 모습을 또 보여드려서 사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책임은 다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요? 어려운 과정에서 양당과 그리고 정의당도 입장을 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중재안 합의안. 네, 그 합의안이 잉크도 바르기 전에 합의를 뒤집고 반대에 나서서 예. 이렇게 국회가 모처럼 만에 정말 국회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그렇죠. 타기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100%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책임이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재 합의안이면 충분히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의당은 처음에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비판했고 반대한다는 의견도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확고한 정의당의 당론이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숙고 기간 그리고 준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받아들여졌죠? 네, 국회의장의 중재한 합의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네. 물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논의하고 입법했으면 정말 좋았겠으나 네.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또 충분히 논의해서 네. 입법을 하기로 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검찰청장법은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표단 의원단에서 의견을 모았고 의원단에서는 6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소속 진중권 씨가 네. 정의당 민주당 합당하라 이런 얘기 하던데요. 민주당 이중대 얘기 또 나왔습니다. 참 정의당이 그 어떤 입장에 있어서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번 과정은 정의당의 입장을 가지고 네. 국회의장께 구체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그 중재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 네. 안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안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진 교수님이 표현하시는 민주당 이중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이 항상 제3당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국힘 이중대라고 하고 뭐 숙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 과정은 정의당 입장대로 네. 논의하고 수기한 과정들이 반영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중권 씨한테도 좀 얘기를 좀 잘하세요. 당원인데. 당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일단 법사위에서 네. 지난달 26일에 공청회 계획서를 일단 가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시간과 일정 내용들이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분들이 지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반가운 일인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 과정이 끝나고 나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장혜영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원내에서도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두 분이 벌써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루빨리 좀 논의가 진척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당 좀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7925님께서 국민들은 청문회 기대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는데, 배진규 의원님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평가가 있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질문 준비 잘하고 또 네. 국민들께 해소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